1번 주기율과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주기율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맞고, 주기율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같은 족에 해당하는 거잖아. 같은 족이 세로 줄에 배치한다 맞고,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지.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한 사람은 모즐리라는 사람이었고, 현대주기율표에서 3주기에 속하는 원소, 현대주기율표에서 3주기까지는 3족에서 12족이 등장하지 않잖아. 4주기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이 3주기까지는 속하는 그러니까 1주기는 원소 2개밖에 없고 2, 3주기는 8개씩, 그 다음에 4주기 때는 18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현대 주기율표에서 1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1개다. 맞지? 그래서 3번만 잘못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 문제에서 뭐 나트륨의 원자량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은 규칙적으로 변하는 3개의 원소씩 묶어서 새쌍원소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새쌍원소 중간에 위치하는 원소의 원자량은 양쪽에 있는 것의 평균 정도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 이렇게 있는데, 리튬이 7, 칼륨이 39의 원장이라면 나트륨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것의 평균값 정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7 더하기 39의 절반값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한다. 46의 절반이니까 24. 이렇게 나오겠지? 자, 3번 현대주기율표에서 주기와 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기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쪽에서 18쪽까지 있지. 1쪽에서 8쪽까지가 아니고 2주기 원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가지, 2, 3주기는 딱 8개씩 원소가 존재한다고 했었어.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에 해당하는 거, 같은 수의 전자껍질을 가지는 라인들을 말하고, 13족 원소 주기율표에서 1족하고 2족 다음에 3에서 12족까지는 4주기가 돼야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3족 이렇게 등장하잖아. 원자과 전자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1개, 2개, 3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13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 3개고,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동족 원소라고 하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1번이 틀렸어. 사실 답만 찾는 거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지. 4번 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금속 열전도성, 열 잘 전달하고 전기 전도성도 있어. 전기를 잘 통해요. 그리고 전자를 잘 잃어버리고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되잖아. 전자를 잘 잃기 쉽다, 이 말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말과 같다. 양이온이 잘 돼요. 그리고 같은 주기의 비금속 원소보다 이렇게 왼쪽 라인에 치우쳐져 있고, 여기 수소만 빼고는 다 이제 왼쪽 라인에 치우쳐져 있는데, 보통 어떤 주기가 시작되면 금속 원소로 시작하지. 그래서 그 비금속 원소들이 등장하기 전에 금속 원소가 먼저 등장하고, 원자과 전자는 1개, 2개, 뭐 많으면 3개 정도까지 있지만 어쨌든 원자과 전자수가 많지 않아. 그래서 주기율표에 비금속보다 왼쪽에 존재한다 맞고, 같은 주기의 비금속 원소보다 최외각 전자수, 같은 주기의 비금속 원소가 더 오른쪽에 위치하잖아. 바깥 껍질의 전자의 숫자는 당연히 더 걔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보다 원자과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는 오히려 작아요. 그래서 5번 틀렸고, 바닥 상태의 원자 A의 전자 배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어. 바닥 상태라는 게 포인트. 그럼 전자가 지금 몇 개야? 전자가 7개지? 7개면 바닥 상태의 원자니까 양성자도 몇 개겠어? 7개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 7개의 오비탈 배치는 1s 2개, 2s 2개, 2p에 3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5개짜리. 그래서 얘는 몇 족이라고 할 수 있냐면 15족에 해당해요. 그리고 지금 그림상 전자 껍질도 몇 개야? 2개. 전자 배치를 해보면 주양자수 2까지 전자가 채워지고 있지. 그래서 2주기 맞고 15족 맞고, 그리고 15족이고 원자과 전자 지금 5개 있어. 비금속 맞고 원자과 전자 5개 맞지?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배치는 EPO가 아니라 ES의 2개와 EP의 3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5번이 틀려요. 오비탈 전자 배치랑도 연결해서 같이 알아둬야 되겠지. 6번 17족 원소로서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이 되기 쉬운 17족 할로젠,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알칼리 금속은 몇 족이야? 1족이고, 비활성기체라고 분류한 아이들은
18쪽에 해당해요. 말고 2족에 해당하는 애들도 사실 이름이 있어. 2족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 영어로 알칼리 금속은 알칼릭 메탈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알칼리 토금속 이 토가 붙어가겠지. 알칼릭 무슨 메탈인데 이게 뭘까? 토가 사실 흙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 흙을 의미해. 그러면 소일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소일이 아니라 earth 메탈이라고 해요. 지구 구성 성분으로 많이 존재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4개의 원소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A, B, C, D를 금속과 비금속인데 2, 3주기만 딱 나와 있잖아. 그럼 2주기에 1, 2족 라인에 있는 애들이 당연히 금속이겠지. 그 다음에 15족, 17족 당연히 비금속이겠지. 연결 제대로 된 거 바로 3번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 8번 세 가지 원소의 원소기호 수소, 리튬, 나트륨. 주기율표에서 수소, 리튬, 나트륨은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고 있어. 그 라인은 1쪽의 라인이야. 그러나 수소는 위치는 거기에 있는데 수소는 사실 금속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에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아니고 그다음 알칼리 금속 아니고 음이온 되기 쉬운 거 아닌데 여기 문제의 답은 2번으로 되어 있거든. 1쪽 원소에 포함을 시키는데 알칼리 금속이 아니다. 9번 다음은 바닥 상태의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 바닥 상태의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배치와 족 주기를 연결했다라고 했거든. 지금 1s에 2개 채워진 애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알잖아. 첫 번째 껍질은 어차피 1s 오비탈밖에 없어. 거기 2개를 채워진 애 얘는 누구야? 헬륨이지. 헬륨은 주기율표 상에서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가장 끝에 라인 18쪽에 해당하는 라인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2S에 하나 채워진 걸로 끝나는 애면 사실 이거잖아. 1S에 2개, 2S에 하나인 거잖아. 두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들어가 있어. 이거 주양자 수가 2가 돼요. 이 주양자 수는 몇 주기냐와 수치가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2주기에 해당하는 애다 맞고 전자 껍질 2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S 2개랑 EP 3개 이렇게 채워주는 애 원자과 전자 5개짜리지 15족에 해당할 테고, 그 다음에 3S 2개 얘는 1S 2, 2S 2, EP 6, 3S 2 이렇게 되는 건데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2개로 마무리 지었잖아. 그럼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거잖아. 그럼 몇 족이야? 2족에 해당해야 되겠지. 4번이 틀렸고 얘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채로 마무리가 되어 있으니까 3주기에 해당하는 애다. 다 맞지? 이 4번만 잘못됐어요. 1번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앞에 있던 거랑 비슷하지. 다 금속 맞고, 그 다음에 D는 원자과 전자수와 최외각 전자수가 같다고 했는데 원자과 전자 몇 개야? 18쪽은 원자과 전자 0이잖아. 근데 가장 바깥쪽 껍질은 8개 채워져 있지? 같지 않아. 그 다음에 B 플러스면 B가 전자 2개 받아서 여기에 있는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C 플러스는 C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얘도 여기에 전자 배치를 가지겠지. 지금 얘네가 번호상으로 16번이 아니라 8번, 9번, 10번, 11번이잖아. 얘네들의 안정된 전자 배치, 원활 안정된 전자 배치가 다 여기 네온에 해당하는 전자 배치가 될 거고, B는 전자 2개 받고 E- 음이온이 돼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거고, C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C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래서 2개의 전자 배치가 같아서 전자수가 같아요. 기억과 디귿은 선생님 또 틀렸네. 어디서 틀렸어? 얘 여기선 1주기가 나왔잖아. 1주기. 1주기에 있는 A는 이 라인에 있긴 하지만 이거 수소지? 그래서 여기 A가 금속은 아닌 거지. 디귿 하나만 맞는 거였네.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11번. 다음은 주기율표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기율표 14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 너희들 이 14족, 13족. 그래. 13족부터 원자과 전자의 숫자는 그 끝자리와 같지? 14족의 원자과 전자 4개예요. 4개. 그 다음에 2주기 원소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수 그랬는데 2주기면 껍질은 몇 개 들어있어? 2개까지 전자 껍질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 껍질 수 2개가 되겠지. L 껍질까지 K 껍질과 L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지게 돼요. 그다음에 할로젠 원소 중에 원자 번호가 작은 애, 가장 작은 할로젠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애 누구였어? 플로린이지. 플로린은
번호가 몇 번이냐면 9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4 더하기 2 더하기 9가 되겠지? 얼마야? 15 이렇게 되겠지? 바닥 상태 원자의 ABC에 대한 자료인데 문제에서 전자 배치를 하시오 그럼 우리가 오비탈에 넣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 오비탈 얘기를 안 하고 전자 껍질에다 넣으라고 했잖아. 그럼 K, L, M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A는 K 껍질에만 전자가 들어있는데 어차피 첫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는 건 결국 전자가 몇 개라는 거야. 껍질도 하나인데 원자과 전자가 하나면 거기에 전자 하나 들어있는 걸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2개야. 그럼 B는 K 껍질과 L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을 거고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잖아. 그런데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면 그 앞에는 꽉 채워져 있어야 돼.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좁지?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껍질에 전자가 채워졌으니까 K, L, M이고 이 원자과 전자는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개수겠지? 앞에는 다 채워야 되지? 아까 첫 번째 껍질은 2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 들어가? 8개까지 들어가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전자 배치를 전자 껍질을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자 배치를 쓰시오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4개. 요렇게 채워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구별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 일반적으로 오비탈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 전자 배치 상황이다.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데베라이너가 주장한 세쌍원소설에서 세쌍원소에 해당하는 원소들. 세쌍원소 화학적 성질 비슷하지.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 지금으로 치면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애들을 3개씩 묶여진 거잖아. 그때 3개씩밖에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걸 지금 주기로 치면 얘네들은 같은 족에 해당하니까 주기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가의 3가지 원소는 같은 족인 거지 주기는 같지 않아요. 그리고 브로민, 지금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염소랑 아이오딘의 중간에 낑겨 있잖아. 그때 데베라이너가 주장한 내용상에서 얘네들의 평균 정도의 수치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원자량도 그럴 것이다. 뭐 그 외에 다른 성질들도 보통 이제 멘델레이프가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밝혀지지 않은 원소들의 성질을 예측했었잖아. 그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원소들, 위아래에 있는 원소들의 뭐 녹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것들의 수치들을 평균적인 값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대충 맞아 들어갔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있는 브로민의 원자량은 이 앞뒤에 있는 아이들의 값의 평균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었던 거라서. 데베라이너의 세쌍원소설. 데베라이너는 무슨 성질이 비슷하고 무슨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하냐면 일단 이게 같은 세쌍원소설은 결국 같은 족으로 묶이는 거랑 비슷하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 되겠지. 걔네들의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뭐냐면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규칙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 규칙적인 패턴이 있는 그런 건데 세쌍원소설은 결국 지금은 같은 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번만 맞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주기율표 원소를 가에서 다로 분류한 것을 나타낸 건데 가다는 금속, 비금속, 중금속 중에 하나예요. 이게 중간에 경계 라인이잖아. 나가 중금속이고 가가 금속이고 가장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다가 비금속이겠지. 그래서 금속은 전기전도성이 있고 나는 중금속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고 다는 비금속인데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무슨 이온이 잘 돼? 음이온이 잘 되는 거였잖아. 원자과 전자가 막 5, 4, 6개, 뭐 7개 이렇단 말이야. 4개짜리는 이온이 되기 좀 어렵지만 5, 6, 7개짜리는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래서 반대로 돼 있지.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에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비금층 가나를 비교해보면 가는 2주기부터 해서 1쪽에 위치하는 거 모두 알칼리 금속 맞고 나는 모두 비금속 라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 속한 원자의 바닥 상태 지금 2주기잖아.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바닥 상태로 전자 배치를 하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모두 같아요. 다 맞는 말이고 5번에 표는 원소 A에서 D의 주기와 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같은 족에 해당하는 A하고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물어봤는데 이게 족을 줬잖아. 그럼 우리가 얘네들 원자과 전자수를 알아볼 수 있지. 1족은 하나, 2족은 두 개. 그 다음에 1족은 하나고 얘는 17족이잖아. 17족인데 맥시멈 몇 개까지야? 7개까지였고 13족부터는 앞에 있는 10을 뺀 나머지 숫자가 원자과 전자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랑 같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D의 원자과 전자는 7개고 B의 원자과 전자는 2개니까 2배가 아니라 몇 배야? 3.5배? 뭐 이렇게 되는 건가? 틀렸고. 그 다음에 B는 얘잖아. 원자과 전자 2개 있지? 이 2개를 어떻게 하는 선택을 하기가 쉽겠어? 버리는 선택을 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이온이 잘 되겠지. 기억만 맞아요. 그 다음에 6번. 표는 바닥 상태의 원자 A에서 D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종류, 전자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 껍질의 순서가 K부터 K, L, M, N 이렇게 쭉 나갈 거거든? 그러면 K 껍질은 첫 번째 껍질, L 껍질은 두 번째 껍질, L 껍질 두 번째, M 껍질은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1개, 3개, 5개, 5개 이게 뭐야? 원자과 전자의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몇 쪽인지도 같이 판단할 수 있겠지? A는 1쪽, 그 다음 B는 13쪽, 그 다음에 C하고 D는 15족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주기는 껍질이 몇 번째까지 채워졌냐? 얘는 1주기, 2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B는 2주기 원소니까 틀렸고 C와 D는 원자과 전자 똑같이 5개씩 있는 2주기와 3주기 같은 족의 원소가 되는 거고 원자 번호는 결국은 1주기 제일 원자 번호가 앞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주기, 15족이 제일 뒤겠지 지금 상황상. 그 나머지 이 2개는 2주기, 13족, 2주기, 15족. 당연히 2주기에 13족이 앞번호일 거고 15족이 그 뒤에 있겠지. 그래서 A, B, C, D 순서다? 맞아요. 니은 디귿이 맞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와 가마 중 한 곳에 위치하는 원소 AD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어. 가나다라 마. 원자과 전자 0 몇 쪽이야? 18쪽. 지금 그림상 18쪽은 하나밖에 없지? 가네 가. 얘가 A. 그 다음에 3주기가 여긴데 거기에 금속은 1족, 2족, 13족 정도까지잖아. 그러면 라가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17번의 자리를 찾으면 되겠지. 얘가 C, 그 다음에 원소 기호가 N, 질소는 15족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N이 아니라 A, B, C, D를 쓰면 얘가 D가 되겠지.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A, B, C, D가 위치하지 않은 거 나만 아무런 것도 위치하지 않았어요. 뭔지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원소 A에 대한 설명이다. 3주기. 그럼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지고 있을 거고 원자과 전자가 2개잖아. 우리가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면 3주기면 3인데 원자과 전자가 2개면 3s2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이렇게 채워지는 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전자가 총 몇 개 채워진 거야?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야. 원소일 때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양성자도 12개 있다는 거지. 번호는 12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A는 12번인데 이거 주기율표 20번까지 이제 했잖아. 뭐야? 마그네슘이지 마그네슘.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2개짜리예요. 다시 말해 2족에 해당하는 애지. 알칼리 금속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알칼리 금속 1족이니까. 그 다음 A는 금속이기 때문에 전기전도성 있다고 말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N 플러스 1. 지금 N이 10이야. N 플러스 1이면 13번이잖아. 13번은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은 금속이야.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9번. 다음은 몇 가지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7개. 몇 쪽? 17쪽. 전자 2개를 잃었을 때 전자 배치가 이렇게 전자 2개 잃었어. 그럼 원래 전자 배치는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에 전자가 2개 더 있었겠지. 3s에 2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지고 있으니까 몇 주기야? 3주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알칼리 금속 중에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거. 알칼리 금속의 시작이 누구야? 리튬이지? 번호가 몇 번이야? 3번이지? 그러면 더해요. 17 더하기 3 더하기 3 얼마야? 23? 이렇게 나오나?
자, 다음은 원자 A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 A와 조기 같거나, 조기 같으려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되지. 그럼 조기 같은 얘 조기 같겠네. 얘 조기 같겠지. 그치? 그 다음에 주기가 같으려면 L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지면 되잖아. L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지는 얘네들이 아닌 것. 4번이네. 11번. 원자 번호가 18 이하인 원소 중에 기억에 속하는 원소를 모두 나타낸 건데, 알칼리 금속, 할로젠, 비활성 기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자, 여기 얘네들은 비슷한 성질 가진 애를 묶었다는 거잖아. 근데 헬륨이랑 아르곤이 같이 있어. 그럼 헬륨이랑 아르곤은 몇 쪽이야? 18쪽에 비활성 기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억은 비활성 기체. 그럼 원자과 전자가 0이지. 그리고 원자 번호 18번 이하인데 아르곤이 18번이야. 근데 비활성 기체가 헬륨하고 그 다음에 10번 있고 아르곤이잖아. 10번이 누구야? 네온이지, 네온. 그리고 기억은 비활성 기체는 비금속이긴 한데 얘는 옥텟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별로 하지 않아. 이온이 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쉽지 않아.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고 다 틀렸지. 그다음에 12번 주기율표 관련된 자료이다. 기억, 니은은 각각 금속과 비금속 중 하나야. 일반적으로 주기율의 왼쪽에 금속이 위치하고 오른쪽에 비금속이 위치해요. 기억은 금속이고 전기전수성 있지. 그다음에 이주기 비금속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바닥 상태 원자에서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어야지. 왜냐하면 이주기의 금속은 ES에 하나, ES에 둘 이렇게 있는 애들일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에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들이 금속이고 비금속이 되는 아이들은 일단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다라는 설명이 맞아.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최외각 전자수, 가장 바깥쪽 전자수 물어봤는데 주기가 같아. 근데 주기의 시작은 다 뭐로부터 시작해? 금속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금속이 작잖아. 점점점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돼? 많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 금속이 니은, 비금속보다 작을 거야.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맞지?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최외각 전자수를 쓴 이유가 뭐겠어? 비활성 기체 때문에 그런 거야.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 또 0이잖아. 비활성 기체 때문에 원자과 전자로 얘기하면 비금속이 작은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원자과 전자가 0인 애가 등장하니까. 그런데 최외각 전자라고 하면 그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숫자를 말하니까 18쪽은 8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표는 원자 A에서 D에 전자 배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전자 배치라고 하면 이렇게 오비탈을 배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지 아닌지는 원자과 전자의 숫자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껍질에 있는 주양자 수가 큰 아이들을 가지는 전자의 개수. 뭐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A하고 C니까 얘하고 얘인데 2S에 둘이고 3S에 둘이니까 얘네는 원자과 전자가 2개, 2족에 해당하지?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 전자 하나 받아오면 안정한 상태.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음이온이 잘 되는 17조. 그 다음에 D는 8개 채웠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맞아요. 그래서 다 맞네. 14번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B 1쪽에 해당하는 원자과 전자수 1개씩. 그 다음에 C는 17쪽이잖아. 17쪽은 비금속이지, 비금속. 할로젠 원소, 비금속 원소예요. 그리고 바닥 상태일 때 원자 B랑 원자 C에 얘네들 같은 주기잖아. 주기가 같으면 전자 껍질 수가 같다고 했지. 그래서 이것도 다 맞네.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A에서 E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어봤는데 얘도 역시 2, 3주 주기만 딱 잘라냈지. 왜냐면 위에 있는 수소가 얽혀서 가끔 그 라인의 성질, 라인의 어떤 같은 족의 성질 이런 것들 설명하기 어려울 때 문제 낼 때 딱 2, 3주기만 딱 띄어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 여기서 A하고 C는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D는 17족 할로젠, 17족 원소를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E는 18족 비활성 기체 맞고. 자, 원자과 전자수 물어봤는데 17족의 원자과 전자 7개, 15족의 원자과 전자 5개잖아. D가 B보다 크고
바닥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물어봤는데 E하고 C하고 물어봤는데 C하고 E가 같은 주기에 해당해. 바닥 상태면 원칙에 맞춰서 배치되는 거잖아.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아야 되지. 크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자, 16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웠고 채웠어. 자, 전자를 배치하는 규칙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규칙에 위배된 게 하나도 없어. 다 규칙에 맞게 되어 있어. 바닥 상태 맞고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개수야. 3s에 2개, 3p에 5개니까 7개겠지? 그 몇 쪽이 되는 거야? 17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리고 A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다시 말해 몇 쪽이야? 17쪽 원소 중에 원자 반어가 가장 작은 17쪽의 시작은 누구야? 플로린이고 9번이에요. 여기서부터 스타트야. 그럼 얘의 오비탈을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 이렇게 되겠지. 같은 쪽끼리 분류해요. 리튬 몇 쪽이야? 1쪽인데 리튬하고 같은 쪽 누구 있지?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산소 16쪽이야. 산소랑 같은 쪽은 황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린 17쪽이지. 플로린이랑 같은 쪽은 염소 이렇게 있겠지. 베릴륨, 마그네슘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일단 해보자. 베릴륨은 4번, 마그네슘 12번이지. 1s에 2개, 2s에 2개고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 3s에 2개 이렇게 되어 있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2개.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위치하지. 둘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같은 라인에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